온라인 수업 생명과학원 유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4반은 1시간을 저번주 금요일날 했어가지고 사실 조금 진도가 맞지 않는데 지금 수업은 2학년 3반 학생들이 듣는 거고요. 우리가 첫 시간에 모둠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안해서 진도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반에서 수업 나간 데까지만 이번 시간에 짧게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계약하기 전까지 두 개의 강좌를 들어야 등교를 하더라고요. 2학년 3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대단원 유전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요소를 보면 알겠지만 염색체와 유전물질, 우리가 염색체하고 유전체, DNA, 유전자 관계를 하고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우리가 핵상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체세포 분열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 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교차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졌고요. 우리는 가계도를 통해서만 이제 사람의 유전 현상을 파악하고 이제 가계도가 좀 이제 복잡해지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서 이제 많이 연습을 할 거예요. 상염색체냐, 성염색체냐, 많이 유전의 방법에 따라서 뭐 열성 유전이냐, 우성 유전이냐 많이 연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이 있는데 사실 염색체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식세포 비분리 현상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유전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표적인 유전자 이상에 대한 질병과 증상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여기에서 염색체와 유전물질, 가계도, 세포 분열과 염색체의 그 유전물질의 양을 비교하는 크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유전이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우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중간고사 때 이제 유전 이 대단원 하나가 다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이제 마지막에 있는 생태계와 상호작용, 뭐 자연 속의 인간, 뭐 그 단원을 하게 될 텐데 그 단원이 이제 기말고사 단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좀 어려울 거고요. 기말고사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내는 스타일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뒷부분은 선생님이 어렵게 내고 싶어도 어렵게 낼 수 없는 부분인데 앞부분은 유전 파트는 선생님이 어렵게 내지 않아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탐구 활동은 이제 진행하면서 할 거고요. 첫 부분이 이제 염색체와 유전 물질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중학교 때 유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작년에 1학년 때도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DNA가 무엇인지, 염색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가장 큰 개념으로 우리는 유전체라는 걸 이제 여기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가 게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게놈? 게놈? 게놈이 바로 이 유전체에 해당됩니다. 게놈의 뒤에 이가 들어가나? 게놈이라고 인간 휴먼 그 있잖아. 휴먼 게놈 프로젝트 그걸 했던 것처럼 유전체가 제일 큰 개념이고요. 이 유전체에 대한 개념 보면 4번에 한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세포인 생물이 있을 수 있고요. 다세포인 생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세포가 뭐지? 다세포가 뭐지? 단순히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구성 단위 그게 세포였죠. 그 세포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부르는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경우 단세포인 생물도 결국에 그 단세포, 대장균이 갖고 있는 모든 유전물질, 모든 DNA를 유전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의 유전체라고 하면
다세포에 있는 걸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한 생명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갖고 있는 DNA, 대부분 이제 DNA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RNA도 갖고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유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체를 보면 우리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거 사실 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진핵인지 원핵인지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세포 안에 엉켜져 있습니다. 엉켜져 있는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엉켜져 있는 애가 세포 분열에 들어가면 얘가 익숙한 그림, 이렇게 막대 모양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대 모양을 구성했을 때 우리는 이 막대 모양을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이 체가 영어로도 body예요. body. 대부분 체가 body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염색체. 사실 염색체를 부르는 영어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체만 번역을 하면 body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염색체에 대한 설명을 보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해서 형성된 뉴클레오솜이 수백만 개 연결되어서 응축된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분열할 때 관찰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세포 분열을 배울 때 체세포 분열에서 들으면 뭔 가물가물 할 거예요. 처음에 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기 안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중, 후, 말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전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핵막과 인이 소실되고 염색질이 응축된다. 그래서 염색체가 형성되려고 한다.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었기 때문에 세포 분열할 때 처음에 염색체가 형성되는구나. 바꿔 얘기하면 세포 분열할 때만 염색체를 볼 수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뉴클레오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엄청 응축돼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응축이 아니지?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실로 세포 안에 유전물질 DNA가 이렇게 실로 풀려져 있다. 요거를 나는 막대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그냥 이렇게 막 뭐 쿠키나 이런 거 만드는 것처럼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얘가 결국 이 엄청나게 많은 부피를 갖고 있는 애가 부피를 줄여야 돼요. 부피를 줄여서 막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엄청 긴 이 실을 응축시킬 필요가 있었고 당겨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의 영리한 세포는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다가 공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공을 하나 집어넣고 얘를 한번 말아줍니다.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공을 넣는 거야. 공을 넣고 한번 말아줘요. 그럼 이 정도 짧아지겠죠? 원에 이렇게 둘레만큼 짧아지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넣고 또 감아요. 이렇게. 그럼 또 짧아지겠죠? 이렇게 계속 이 공을 가지고 계속 줄이면 응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파란 색깔 이 공이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빨간색은 DNA. 그래서 염색체가 형성된다.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서로 결합해서 형성된 것이고, 이렇게 모이네, 이렇게 하나의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였어요.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우리말이 없다. 그럼 이것도 뉴클레오솜이다. 그럼 결국 수많은 뉴클레오솜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뉴클레오솜은 염색체의 기본 구성 단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전체 했고요. 그 다음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솜이
수만 개, 수만 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수백만 개래. 수백만 개 연결되어서 응축된 모양이다. 여기에서 뉴클레오솜은 염색체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이다.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DNA에 대해서는 많이 했었습니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DNA를 구성하는 염기 4종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구시티 이렇게 외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이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DNA가 이렇게 있다면 결국 이거 하나하나에는 다 염기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AG, CC, TT, AA 이런 애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CCC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얘가 하나의 유전자가 됩니다. 만약에 A부터 여기까지 여기 A부터 TTA까지 해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얘도 유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전자라는 건 DNA에 어떠한 하나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 그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는 그냥 이렇게 범위예요, 범위.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인 거예요. 하나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DNA의 일정 부분, 이걸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유전 물질의 범위고요. DNA 또는 RNA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기능을 갖는 단백질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의 종류마다 번역되는 코돈의 수가 다를 수 있고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라는 것을 DNA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이 순서대로 개념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보면은 염색체의 구조, 염색체는 위에서 방금 봤듯이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이며 DNA에는 유전자가 아닌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명과학 1에서 하는 수준에서는 사실 유전자가 아닌 부분도 있구나 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전자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유전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알아야겠지만 유전자가 아닌 부분과 유전자가 있는 뭐 단백질 암호화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생명과학 2 내년에 아이유 같은 선생님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DNA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해서 응축된 상태의 염색체로 존재하는데 유전자는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 이 빨간색이 히스톤 단백질이고요. 여기 DNA 한 번 이렇게 감고 있다. 여기 2개 감고 있는데요. 이중나선이라 그래. 이중가닥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렇고요. 이걸 이제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뉴클레오솜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 공을 그릴 때 하나만 그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이 8개예요. 근데 8개인 거 우리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냥 뉴클레오솜이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구나. 결국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얘네가 풀려서 다 아까처럼 실의 형태로 이렇게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 얘기는 뉴클레오솜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여기에 그냥 써져 있는 텍스트 자체만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안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숨은 의미를
오해해서 파악을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늘 얘기하지만 혼자 이해하고 여기에 써 있는 걸 그대로 외우는 건 사실은 남들한테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또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상해 본 다음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개념이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됩니다. 확실해지고요. 까먹지 않고요. 그렇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사람의 염색체 분석이다. 사람의 염색체 구성. 사람은 두개와 모개로부터 염색체를 물려받는다. 그래서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씩 물려받는다. 그래서 사람의 체세포에는 한 개에는 총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에는 46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는 46이다. 사람의 염색체는. 그 중에서 이제 상염색체가 있었고요. 성염색체가 있었어요.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갖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면 모두 똑같이 갖는 겁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모든 사람은 다 갖는 것. 그걸 이제 상염색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면 우리 집 강아지가 있어. 우리 집 강아지는 강아지의 상염색체와 나의 상염색체는 다릅니다. 그냥 들어도 다를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종이면 종이 다르면 염색체가 완전 다르다고 봅니다. 개수가 같더라도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필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에는 16인 강아지가 있고 이에는 16인 원숭이가 있어요. 만약에 다 가상입니다. 몇 개인지 까먹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색체가 개수만 같지 개수랑 배수만 같지 전혀 다릅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1번부터 사람은 상염색체가 1번부터 22번까지 44개 22쌍의 상염색체가 있다. 그리고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는 각각 1번에서 22번까지 22개의 상염색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자와 난자에 있는 걸 n은 23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여기서 반 나누면 되죠. 근데 이제 상염색체니까 좀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염색체로 쓰려면 사실 22 플러스 x 또는 22 플러스 y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상염색체 개수를 표현하려면 표현하는 거야 뭐. 그리고 성염색체는 남녀에 따라 구성이 다르다. 그래서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있다. 당연히 여자가 XX고 남자는 XY이다. 정자에는 X염색체와 Y염색체 중에 하나가 들어있고요. 난자는 Y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다 X염색체가 갖고 있습니다. 성결정에 대해서 우리 뒤에서 안 하는데 성결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면 무조건 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 남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XXY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는 생김새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김새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염색체만을 보고 얘기했을 때 남자라고 합니다. X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여자가 됩니다. 그럼 XY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핵형과 핵상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끝냈었거든요. 조금만 힘내면 됩니다. 핵형과 핵상이다. 핵형은 한 생물이 가지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등 염색체의 외형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핵형은 핵형과 핵상을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사실
왜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 전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형은 한 생물이 가지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다. 수 모양 크기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핵형은 수 모양 크기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아지와 원숭이의 염색체를 비교했다. 핵형을 했을 때 같은 게 뭐냐, 같으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핵형이기 때문에 수 모양 크기, 수는 같았어요. 아까 2에는 16으로. 모양 다릅니다.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핵형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형이라는 정의에 수 모양 크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아예 그냥 통째로 함께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핵형은 종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다른 종은 다르다. 같은 종에서는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동일하다.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에. 핵형 분석은 생물의 핵형을 조사하는 것으로 분열기 중기에 있는 세포 염색체를 사용합니다. 분열기 중기에 있다. 중기에 있는 세포 염색체를 이용한다. 요것도 이제 세포 분열기에 가면은 알게 됩니다. 우리 핵형 분석을 뒤에 가서 이제 탐구 활동을 만약에 계약을 등교를 하게 되면, 계약이 아니지, 등교를 하게 되면은 핵형 분석을 할 텐데요. 그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상이에요. 핵상.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이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2에는 46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였냐면, 밑에 보면 핵상의 모든 것, 핵상은 A에는 B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A는 상동염색체 쌍의 수예요. 상동염색체 쌍의 수. 그러면 불편해지죠, 갑자기. 상동염색체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상동염색체는 우리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하나씩 받는다고 그랬어요. 염색체를 한 벌씩. 그래서 아버지한테 N, 엄마한테 N, 엄마한테 N이 N은 23, 아빠한테 N도 23. 이걸 더해서 2N은 46, 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N이라는 건 아까 여기 이제 하나의 배수라고 봤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2에는 46이면 1번부터 23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위에서 우리 보면 1번부터 23번까지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2번까지, 성염색체는 23번, 1번부터 23번까지 한 쌍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46개다. 우리가 이제 이걸 다 그리면 어려우니까, 만약에 여기에 2에는 6인 생물이 있다. 그러면 얘의 총 염색체는 6개가 있는 거야. 근데 두 배체예요, 두 배체. 그러면 같은 애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6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크기가 같고요, 모양도 같고요, 크기가 같고 모양이 같은 이렇게 대응하는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그 상동염색체가 지금 한 쌍이 있어요. 이렇게 한 쌍이 이렇게 두 벌이 있는 거야. 두 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n이라고 씁니다. 그럼 만약에 4n이다. 4n은 8이다. 이런 애가 있다. 그럼 얘는 똑같은 애가 4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염색체 개수는 8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는 거고요. 얘네도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에는 8이다. 총 염색체 개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핵상입니다. 어렵지 않죠? 상동염색체 쌍의 수를 n 앞에 붙이고요. 그리고 b는 총 염색체 개수예요. 무조건.
무조건 염색체 개수다. 염색체 개수인데 뭐 동원체 수라고 써 있는데 이 동원체가 뭐냐면 우리가 염색체를 이렇게 그리면 꼭 이렇게 그려요. 꼭 그죠? 꼭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면 가운데에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이렇게 뭐 구글에 염색체 모양을 그림을 찾아봐도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걸 동원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동원체라고 한다. 그럼 결국 동원체는 얘도 하나고요. 얘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동원체 개수를 세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결국 얘도 얘를 볼 때 염색체 몇 개? 한 개다. 염색체 한 개. 그럼 얘는 염색체 한 개다. 얘도 염색체가 한 개 있습니다. 얘도 염색체 한 개고요. 얘도 염색체 한 개예요. 얘는 염색체 두 개입니다. 얘는 염색체 몇 개일까요? 얘는 염색체? 그렇죠. 두 개입니다. 염색체의 개수는 단순히 동원체 개수라고 생각해도 되고 얘도 염색체고 얘도 염색체고요. 얘도 염색체예요. 그럼 결국 염색체 하나라고 셉니다. 개수를 셀 때 꼭 알아야 돼. 이거 꼭 헷갈리면 안 돼. 염색체 한 개라고 셉니다. 다만 얘하고 차이점은 뭐야? 두 배인 것밖에 없습니다. 유전 물질이 두 배다. 유전 물질이 두 배라는 차이만 있고 전혀 염색체 개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를 그려볼게요. 세포에 이런 애가 있다. 그럼 얘의 핵상은 다 생각하겠죠? 얘는 6이다. 그리고 원을 이렇게 못 그리지? 그림이 얘 핵상은 얘는 6입니다. 얘도 요게 똑같이 이 두 가지의 세포가 두 가지 핵형이 똑같이 얘는 6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없다면 성공적입니다. 다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핵상 맞추기 요게 있어요. 요거 핵상 맞추기하고 이 핵상에 맞는 세포 그리기 2에는 6인 세포를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려서 등교할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때 우리 2학년 4반 수업할 때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거 선생님이 제작을 한 교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사실 그림 같은 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단 배포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유전 단원을 선생님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수업을 들으면서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등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태블릿으로 수업 들어도 됩니다. 뭐 나쁜 짓 하겠다는 거 아니고 공부하겠다는 건데 그게 더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잘 조심히 몸 건강히 있다가 또 보게 되는 날이 오겠죠.